네, 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그 충격이 계속해서 좀 다가오네요. 한 곱이 좀 넘어간다 싶으면 또다시 찾아오는 곱입니다. 정말 첩첩산중 같은 시장의 상황인데 그나마 오장은 조금은 좀 올라가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이 보릿고개 같은 시장인데 그래도 오늘 오전장에 네. 비해서는 조금씩 낙폭을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하면서 시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방한 관련해서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추스려서 종목 공개 전에 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두 분과 함께하는 그 대진표 지금부터 잠깐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이마트 대 한세실업. 이마트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유통업. 지금 거의 뭐 고난의 충격도가 좀 큽니다. 이마트와 한세실업 모두 다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2라운드는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KC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로 엮어볼 수는 있는데 오늘은 각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주전자재료는 이번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자기 주식 취득 관련한 소식이 있었고요. SKC는 이번에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3라운드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신기계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도 엮어볼 수가 있을 텐데 현대에너지솔루션 반도체 소재와 함께 태양광 관련주로 엮여있죠. 한신기계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누가 될지 3라운드 지켜보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스페코와 원익 QNC가 되겠습니다. 이 스페코는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또 원익 QNC 소부장업체의 대표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이렇게 8개의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강을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오늘 일단은 그런데 실제 대결을 앞서서 한 가지 좀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1라운드 대결 살짝 보니까 이마트와 한세실업 이렇게 좀 엮여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급락하는 모습인데 가만 미증시에서 힌트를 조금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 미증시 폭락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월마트라든지 타깃 이쪽에 급락이 연출되면서 정말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 네. 시장의 좀 비관적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하필이면 이게 소재가 재밌는 게 제가 화요일 날 절대 전략 시간에 이제 미증실 이야기하면서 이 두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월마트랑 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이제 이 외국에서는 그 월마트 같은 경우는 리테일 사업이에요. 소매예요. 네네. 우리는 이제 이마트도 홀세일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대형 도매로. 복합 도매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장 규모가 좀 달라요. 그래요? 어차피 스타일은 비슷하죠. 어차피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 미스가 제일 중요하고 미국에서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확실한 걸 보는데 실적이 미스가 난 게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고 예. 네.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는 사실은 오늘 같이 동반하라,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같이 동반했지만 저는 이마트는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마트 우리 스타벅스 아시죠? 혹시 네. 스타벅스 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카드에 돈 얼마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 스타벅스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 그게 들어가 있는 금액이 3,600억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요? 가만히 있다가 쓰고 다시 또 다시 엮고 하는 게 채우고. 채우고 네. 그게 3,600억이에요. 자, 그리고 SSG라든지 포인트 물건을 사면 포인트 그것도 쓸 때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현금이 내 돈도 남의 돈도 아닌 돈이 항상 3,600억 이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현금 확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SSG라든지 여러 부분 지금 물적 부분이 좀 약간 좀 나뉘는 상황에 사실 진통은 좀 예상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 일단은
일단 소비재 일단은 그게 간판이기 때문에 예. 오늘 월마트랑 같이 엮이면서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월마트의 그 유통업에 좀 흔들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길게 갈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소비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 매달마다 소비재 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지금 계속 가파르게 35% 6%씩 올라가는 게 미국에서는 유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거리로 자동차라든지 이동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멀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월마트가 왜 거기는 왜 소비재지 그러니까 우리 리테일이지 하고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청자분이 계시겠지만 미국은 땅이 멀기 때문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일주일치, 2주일치 양을 많이 사요. 아, 보통 소비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묶음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 사는 거지만. 그날 한 번 쓰고 네, 사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스토리지 같은 데다가 안에다 다 이어놓지 않습니까? 집에다가. 그래서 좀 약간 구조적으로 좀 달라요. 예. 그리고 그쪽에 이마트가 충격이 클 것이다. 웰마트가 추구하는 방식과 이마트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데 지금 이마트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 주가는 사실 하방으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냐 바닥이냐고는 네. 사실은 저도 사실 점치지 못하겠지만 예. 지금 이 정도의 주가 추세로 봤을 때는 네. 좀 괜찮은 거로 봐지고요. 이마트 얘기는 그럼 조금 이따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되고요. 하죠. 일단은 지금 미국의 지금 이 같은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언제냐? 1987년도에 하루아침에 이제 24.9%가 팍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사건. 네. 네. 그게 그냥 우리 그 미국의 첫 번째 신호탄, 신호탄에서 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변환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네. 경제가 워낙 악순환해서 이제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무역 개방, 통상 개방을 펼친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그때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힘들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예,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이는 주가의 급락이라든지 급등이 연출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왜 계속 중대형주에 예. 항상 좀 투자 비중을 좀 높이라는 이유 뭐냐면 중대형주들은 낙폭 자체 크게 다른 소형주에 비해서는 네.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근데 이마트라는 게 종목이 있다. 그러면 뭐 100주가 있으면 50주 정도는 장기로 묶어놓고 50주를 단기로 매도 채점으로 해서 타이밍을 주면서 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토마토 투자 클럽에 오시면 이제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시장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김형호 전문가님한테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요즘에 계속 좀 한 이슈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 CEO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받게 될 타격이 좀 많이 클 거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소비 판매 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소비가 생각보다 죽지를 않네. 자,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인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한다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 즉 물가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 수요를 줄이면서 이제 물가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 물가 지수 즉 소비가 되는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떨어질 겁니다. 연준에 의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된다면 쉽게 말해서 소비자의 지갑이 닫게 되는 그런 시즌들이 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의 실적이 굉장히 쇼크로 나오면서 예. 그 부분이 이제 유통 전체의 어떤 그 소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시장이 지금 오늘 하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올렸다, 시장이 올렸다라고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월마트 실적 부진 이거 봐라. 타겟 실적 부진이 나왔다. 지금 시장이 소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네. 지금 변동성 장세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악재라는 거는 시장에는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여기서 어떠한 대외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바닥이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피 상황 2600에서 2650선 이 부분이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대외 변수가 없다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바닥을 그리는 선이 그전과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떨어지진 않겠네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아, 네. 아, 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2,400에서 2,450선 그쯤이 지금 바닥을 다져야 되는 우리로서는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예. 대외 변수라는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쵸. 특히 이제 최근에 대외 변수라고 한다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런 대외 변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뭐 사라지지 않는 변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이외에 또 변수가 나온다면 시장은 좀 많이 타격을 저는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그 라인 하단 밴드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는 이제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시장이 잡고 올라갈 텐데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소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고 기업들이 타격을 좀 받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대로 시장이 조금씩 흡수를 한다면 어찌됐든 시장은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다. 근데 그게 하반기가 네.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본다면 뭔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들이 이제 많이 출연을 했어요. 예. 자, 예를 들면은, 자, 일단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생각은 수급이 일단 첫 번째로 몰린다. 네, 수급이 이제 특정 테마, 섹터에 몰리는. 확 쏠리죠. 네, 맞아요. 확 올해 쏠리는. 자주 봤던 장면들이죠. 네,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국내 증시,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얻고자 이렇게 돈이 어디서 지금 돈 냄새가 나는가 네. 이렇게 찾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KG 그룹이 쌍용차랑 조건부 계약을 했다라는 예. 소식이 하나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순환매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월요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에는 재건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계속해서 테마가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에 정말 빨리 바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루마다 바뀌고. 네, 그렇죠. 근데 어제까지도 인플레이션, 네, 또 관련주가 또 올라갔어요. 네. 근데 오늘 인플레이션 원자재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재건주가 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EU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연합에. 네, 재건에 대한 그런 의지를 그렇죠.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원책을 네. 마련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도 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 발 쓰겠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네. 인플레이션 재건 이러한 그 규칙적인 그런 순환매,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돌았다는 거죠. 그런 그래서 패턴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실 때, 오늘 KG 그룹의 테마와 재건의 테마를 한번 잡고 갔다면 이러한 장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안고 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특히 하락장에 수급이 몰리는 장에, 네. 오늘 주도 섹터가 어떤 데인가 한번 잡고 간다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연말까지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호재는 별로 없고 악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종목 간의 순환매가 워낙에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이런 흐름을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종목 고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마트와 한세실업 우리 시청자분들 골라주시고 계시죠? 네, 그동안에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저는 한세시로입니다. 한세실업.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지금 두 개 다 오늘 다 장이 안 좋은 그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는 종목 두개 다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예. 예. 이 종목 중에서 어떻게 누가 가냐의 그 실패인데 한세실은 뭐 어닝스 프라이스도 나오고 상당히 뭐 예. 영업이익도 뭐 490억 나왔고 여기가 타깃으로 네. 그 엮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FNF부터 시작해서 뭐 영어무역하고 동일하게 의류 쪽이 상당히 강세가 뛰는 거는 예, 이번 예. 주가 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저는 이마트를 선택합니다. 이마트를 선택한 이유는 네.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은 사실은 물가 압력 쇼크에서 미국부터 시작해하고 유럽, 뭐 아시아 지금 증시가 날뛸 정도로 상당히 급격한 상황인데 왜 이럴 때 왜 이마트를 선택할 수 있냐면 네. 저점이에요. 저점이다. 더 떨어져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려갈 곳이 없다. 아니요 더 내려가도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자체란 이 자체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워낙 규모라든지 하고 있는 이 체계적인 게 워낙 이렇게 기업이 신세계를 같이 끼고 있으면서 하는 이게 상당히 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브랜드적인 상황, 뭐 마트라든지 네. 뭐 노브랜드 버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신세계 푸드라든지 여러 건 같이 이 계열사들의 어찌 보면 활동을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마트는 지금 뭐 프로 야구 같은 경우에도 뭐 SSG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G마켓이라든지 이 수많은 또 아시아 브랜드도 이렇게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통의 어찌 보면 혁신, 어찌 보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상황이 힘들지만 예 근데 오프라인 그러니까 네.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 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예. 온라인 상으로서도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네. 실적이 너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때 사자. 떨어질 때 사자. 그래서 오늘 같이 확 떨어졌을 때 네. 사나라. 이게 사놓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떨어진 걸 보면 한세실업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어제 그 충격을 많이 받았던 타깃을 그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세실업 거의 뭐 10% 가까이 좀 떨어집니다. 네. 요거 골라주신 이유는 더 있을까요?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 이마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이마트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한세실업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깃과 이 주요 고객 거래처인 월마트가 굉장히 이제 또 안 좋은 상황이면서 영향을 지금 받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게 워낙 그쪽에 주가가 크게 밀렸으니까.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세실업이 단기적인 과대 낙폭이다라고 네. 아, 과대 생각을 하기 낙폭. 때문에 오늘 과대 낙폭 이후에 내일에 한번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 이유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까지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리오프닝 시대에서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성을 저는 의심을 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면 이마트와 한세실업 중에 한세실업의 손을 들어줬다. 거기에 이제 과대낙폭에 네. 대한 반발 매수세라는 기술적인 그런 매매 관점에서도 한세실업을 한 표를 더 줬고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일단 첫 번째로 그 이마트가 하고 있는 이제 마트, 대형 마트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G마켓. G마켓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타벅스인데 이 세 개다가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안 좋은 그런 부분에 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G마켓도 어떻게 보면은 앵커님 혹시 G마켓 쓰시나요? 많이 안 써요. 예, 주변에 보시면 G마켓 쓰는 사람이 예전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어. 근데 G마켓이 많이 이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주가라는 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이 나와줘야 예.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더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래를 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성장성에 대한 그런 탄력성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예. 아직까지는 이마트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한세실업을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 이마트가 지금 뭐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이래서 그런지 줄줄이 좀 낮춰 잡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반박 있으십니까? 아, 제가 일단 한세실업과 이마트를 잠깐 다시 한번 분석드리면 한세실업이 뭐 안에서 지금 시청자들 의아하실 건데 OEM입니다, OEM. 예. 그러니까 직접 말하면 생산자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근데 만들어서 주는 OEM, 그러니까 아주 그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방글라데시에 이게 하는 그건데 네. 이 업이 뭐냐면 우리가 H&M이라든지 갭, 핑크란 옷 아시죠? 그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저가 옷을 예. 이제 국내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대부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타겟이 이제 이게 잘 사는 나라들 지금 보면 선진국들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많이 이럴 때 많이 팔리는 옷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재가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 같이 돈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트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대규모 브랜드니까 브랜드에 예. 브랜드를 이제 주문자 생산 부착으로 만들어주는 회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재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같이 동반하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커플링이 되는 현상인데 아까 이마트 말씀하신 스타벅스라든지 네. 요즘 코로나에도 대한민국에 점심은 4,000원짜리 라면을 먹어도 6,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 원에 그냥 네. 점심 먹는다면 커피에 더 비중을 두시면 더 많기 때문에 예. 네. 스타벅스는 단단하고 스타벅스가 사실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스타벅스가 한 80불, 70불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거의 100불 미만이지 않습니까? 하면 국내에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코리아 스타벅스 나오더라도
진짜 이 한국의 커피 시장은 거의 다 잡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마트와 한세시럽 각자 약점에 대한 공략들을 좀 해주셨는데, 자,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승자는 누가 될지 이번에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한세시럽으로 갔습니다. 네. 59% 득표 해내면서 한세시럽이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마트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간략하게 가격 전략만 잡아주세요. 네, 이마트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오. 예, 저는 1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14만 원이요? 예, 1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흐르는 지금 그게 지금 사실은 이 경기적인 부분과 좀 민감한 부분에서 네.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14만 원 잡고 네. 좀 길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마트 1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한세시럽이고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2라운드의 대결은 오늘도 뭐 빠지지 않고 2차 전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음극재 소재로 볼 수 있겠고요. 네. SKC도 동박 관련해서 워낙에 또 유명한 종목이죠. 네.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대주 전자재료를 골랐습니다. 대주전자재료요. 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지금 SK가 그러니까 신세계가 뭐냐 신세계인데 SK가 성경이 지금 예. 지금 성경이 오랜만에 간만에 들어보네요. 역시 나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를 제치고 이제 세계 서열 2위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SKC의 활약이 올해 활약이 오. 돋보인 한 해라고 봅니다. 올해 활약이 알겠습니다. 예, 돋보인다. 도전- 도전 활약. 일명 카스테이프 관련주. 예, 예. 옛날 테이프 SKC. 예. 그립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스테이프요? 예, 그래서 SKC. 네, SKC로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추억에 좀 잠기게 되는 SKC에 대한 이야기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2차 전지 관련이죠. 네. 일단 동박 관련 산업이고. 워낙 뭐 네. 대표적인 예, 종목이고.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뭐 양극재, 음극재 계속 순번대로 비유,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사이즈에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다음 주 되면 이제 네. 주가 들어오면 2차 전지 관련된 뭐 케이스라든지 예. 근원까지 소모품까지 들어올 정도로 오. 2차 전지를 그냥 처음부터 밥그릇까지 싹 끓는 예. 지금 시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지금 일주일 자체가. 표정이 굉장히 자신만만한 예, 표정이신데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뭐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2차 맞습니다. 전지? 예, 그래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좋죠. 좋고, 예. 똑같이 2차 전지인데, 저는 SKC를 좀 크게 보는 이유가, 네. 일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만 1조를 달성했잖아요. 1조. 예, 매출을 1조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최대의 큰 기폭제고, 일단은 재개 수요를 바꾸어 수 있는 상승제가 SKC의 또 매출이 또 상당했기 때문에, 봐주기 때문에, 네. 지금 가면 갈수록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 장기적 이렇게 추세를 봤어도 네. SKC는 좀 강한 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요거로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볼 종목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짧게도 볼 수가 있고 길게도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둘 2차 다 전지 계속 이게 수급이 돌면서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주 너무 큽니다. 천주를 샀을 때 시청자분과 천주 샀을 때 뭐 네. 500주에서 500주는 장기로 보고 예. 500주를 이제 눌림목에 되면 또 샀다가 또 올르면 또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앞서 언급해 주셨던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딱 걸맞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네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대주전자재료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가서 지금 네. 같은 상승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지금 실적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 몸집에 비해서는 큰 실적은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네. 성장성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LED용 현강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LG화학 현강체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전 세계 2위를 2위의 생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네. 더 주목해봐야 될 건 지금 실리콘 응급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는 포르쉐 타이칸에 배터리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여기를 시작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연쇄 효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제네럴모터스, GM, 테슬라 등도 계속해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를 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들에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들을 앞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같이 매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특히 실리콘 응급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안전하고 효율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지속적으로 2차 전지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실리콘 응급제를 찾는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는 어떻게 본다면 그 성장하는 그런 주식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사주 취득까지 하면서 네. 맞아요. 네, 100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100억 원대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서 이제 주주 가치까지 제고시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금 위에서 탄탄하게 유지를 시키려는 그런 기업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이 기업 자체가 주가를 관리를 안 하면 예. 아니면 대주주가 주가를 관리를 안 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실적이 나와서 그냥 주가는 자동스럽게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인 주식이 기본 원리지만 그러한 관리, 마케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과한 마케팅이 아니라면 그거는 반드시 이 주가에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 이 대주전자재료는 최근에 뭐 단기간에 거의 25% 급등했잖아요. 자, 그래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길게 볼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성장성과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 의견 이번에는 대주전자재료가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네. 58%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SKC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SKC 일단은 또 상승폭이 당당히 컸습니다. 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한 5배가 올랐으니까요. 네. 상당히 이렇게 많이 크게 올랐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단 횡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밑으로 좀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연일틀 한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매출적인 부분과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은 2차 동박 관련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SK온의 또 리튬 인산 철 그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SKC는 일단 장기간 보시도 상당히 괜찮을 종목 같고요. 네. 목표가는 18만 원 잡겠습니다. 18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가 올라가고요. SKC는 1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3라운드 대결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신기계 대결인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뭐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 소자 이런 쪽으로 많이 부각되는 종목이고 네. 한신기계 워낙에 많이 언급이 최근에 됐었죠. 원전의 대장격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둘 네.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건가요? 참 어려운 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한신기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양광이 대부분 주 맞아요. 산업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데 국내에 관련돼 있는 컨트롤 분야 이쪽에만 좀 많이 좀 돼 있고요. 사실 태양광은 뭐 지금도 에너지 관련된 전문가들도 말씀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태양이 언제 제일 많이 오나요? 여름이요. 여름이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네. 그렇죠. 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전전부에 어찌 보면 흑역사의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흑역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국내 소비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만 더 넓히 보면요, 이 태양광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한신기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예. 뭐냐면, 한신기계. 네, 한신기계 뭐냐면 일단은 원전의 대장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대부분 원전이라고 대부분 하면 보통 공기압 압축기를 보통 말하는데 그 압축기가 정유 회사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산업 전반에 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원전 발전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으로 원피로 들어간 거지. 아, 너무 지금 원전으로만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들어가는 데가 많다. 네, 그렇죠. 초코파이 혼자 아들도 먹고 딸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누가 먹는 게 어린애만 먹는다는 게 어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어떤 부분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 뭐 오아시스도 만들어서도 뭐 납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장이 계속 앞으로 원전이 커져 나가면 한신기계는 같이 동반으로 또 커져 나갈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뭐 한신기계 워낙 퍼포먼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8,000원대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12,500원 고점 쪘다가 다시 쭉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거 등락폭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는 볼 수 그래 있지만 보여요. 네, 맞아요. 네.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또 지금 또 원전이 좀 약간 한 1, 2주 동안 계속 지금 하락폭을 주춤할 좀 때예요, 주춤하거든요. 또 원전에 대한 또 이슈가 되면 또 먼저 앞장서서 또 달려가는 또 워낙 또 강한 또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누구 뭐라도 튀어야죠. 그래서 한신기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신기계에 대한 어필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골랐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오늘은 의견이 다 엇갈리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한신기계는 예전부터 이제 봤던 종목인데 네. 이 한신기계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예. 지금 세력들이 힘을 제대로 많이 붙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올랐었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세력에 대한 그런 매매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세력이 처음 붙을 때 예. 처음 붙고 나서 저희는 그냥 그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탈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한신기계도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관점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네. 명분이 이제 바로 태양광. 조 바이든의 그런 미국 방한 소식 속에서 태양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워낙 뭐 신재생 매일 말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전에 한번 역사적인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예. 주가 관리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초죠?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거래량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이거 언젠가는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거래량에 봤을 때 지금 세력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 스케줄에 대한 그런 매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스케줄 매매라고 하는 거는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예,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거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조지아 공장에 대한 협의권도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현대 계열사로서 그런 수혜를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재료에 대한 그런 중첩성, 네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정책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네, 이번에도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택은요, 오늘 대부분 승부가 지금 박빙으로 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53%, 한신기계 47% 득표를 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신기계 골라주셨던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요, 좀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죠. 진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거의 지금 뭐 5배 올랐죠? 자 지금 내려온 폭이 사실은 지금 다른 기타 원전 관련주들이 다 저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네, 맞아요. 굳이 뭐 한신기계만 그렇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좀 유의하시고 정책 관련주고 일단은 미국에서 일단 SMR 관련돼 있는 게 시작이 되면 일단 뭐 두산부터 시작해서 현대 건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제가 이렇게 또 같이 또 상승세를 또 보여주는데 지금은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에너지 섹터, 재생이라든지 수소 쪽이 워낙 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전이 약간 잠시 지금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점이에요, 저점. 예, 저는 시청자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고점일 때 올라가는 52주 뭐 신고가를 칠 때 올라가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점일 때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일 때 눌림목이 딱 상황이에요. 예.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충분히 진입하셔도 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를 봤을 때는요. 네.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12,5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 부근이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가보시죠. 자, 팔각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방산, 그리고 요즘엔 우크라 재건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네요. 스페코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원익 QNC의 승부, 바로 4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네, 그러면 스페코 대 원익 QNC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저는 원익 QNC 골랐습니다. 예. 원익 QNC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원익 QNC입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드디어 예. 일치를 하셨네요. 자,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이 종목이 4강으로 진출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요 원익 QNC에 대한 얘기는 조금 미뤄두기로 하고, 네. 자, 아쉽게도 이 스페코가 사실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 같은데, 좀 8강에서 부진한 성적을 맞았네요. 스페코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중에서 스페코라든지 네. 뭐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게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 뭐 빅텍이라든지 관련된 종목, 세력주예요. 세력이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해서 예, 금방 예. 꼬리 물고 내려오고. 아.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이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방산주라 그러면 예. 이 스페코라 빅텍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 방산주라고 하면 왠지 그냥 든든한 느낌인데 네, 딱 미사일만 딱 쏘는 순간 5초 만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어느 순간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같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상을 살 정도로 네. 상당히 같이 뛰고 하거든요. 5초 안에 그래서 팔아야 안정적인 돼요. 예, 보통 LIG 넥손이라든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목이 어찌 보면 튼튼한 방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방산 맞습니다. 맞는데 예. 워낙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흔들림이 되게 강해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소식이 뭐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올해는 계속 방산 관련주들이 계속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평화의 시대가 돌아와야지 방산이 좋아지면 되겠습니까? 아, 네, 저는 그쵸.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예. 목표가 네. 7,900원 잡고 있고요. 네. 이거는 조금 가볍고 좀 흔들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예, 워낙 이거 등락폭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들어가시면 알겠습니다. 스펙고를 빨리 정리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 목표가까지 바로 제시를 해주셔서. 주셨습니다. 어.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도 스페코가 그 아까 예. 세련 얘기하셨는데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네, 어제도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고 그렇다고 이걸 매집하기에는 재료는 많은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느냐 그것도 이렇게 잘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딱 정확히 정말 예쁘게 터졌습니다. 세 네. 번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오. 맞아요. 거래량 터진 이후로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탈이 전혀 없는데 그거를 모르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기준에서는 일단 거래량 터서 올라탔는데 주가가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거기 안에서 다 이제 물량 정리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력들은 기다렸다가 정확히 그 물량 다 받아내서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 또 올립니다. 아, 정확히 네. 보는 패턴이군요. 첫 번째 계속. 거래량도 그랬고 두 번째도 거래량도 그랬고 지금 세 번째도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난을 많이 치는 예.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주식도 결국에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주식수를 가지고 이거에 저희 심리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스페코는 좀 위험하다라는 아, 관점에서 좀 이제 리스키하네요.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러면 두 분이서 이번에 원익 큐엔시를 골라주셔서 원익 큐엔시가 올라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 근데 너무 압도적인 거 제가 아니에요? 봤던 수치 중에 가장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자, 원익회인 씨가 96% 거의 뭐 쏠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스페코 단 4%만 가져갑니다. 네, 스페코 그래도 4% 득표를 가져갔는데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이 이미 가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7,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의류 종목이죠. 오늘장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오히려 반대로 좀 잘 나가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세실업 대 대주전자 재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예, 일단은 뭐 두 종목이 워낙 뭐 성향이라든지 뭐 다른데 일단 소비재냐, OEM 뭐 소비재냐 아니면 이 뭐 2차 전지 관련 부분이냐, 사실 네. 뭐 LED 뭐 관련된 종목인 회사지만 아무튼 이 종목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2차 전지만 일단은 사업만 하면 무조건 2차 전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그럼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됐든. 대주전자재료로 잡아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호 네. 전문가님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저는 대주전자 재료로 가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 같이 엮이는 모습인데 대주전자재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방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 한세실업이 저는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일단 뭐 올라갈 거니까. 네, 단기적인 충격인데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 시장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또 갈 수도 있다. 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고 성장성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는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본다면 대주전자재료가 한세실업에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전의 거래량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뛰어오르고
올라주고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윗꼬리도 많이 안 다는 것 같은데 종가 상황에서 만약에 윗꼬리 많이 안 단다면 이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골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신데, 자, 한세실업과 대주전자의 재료,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는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로 결론이 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대주전자 재료로 많이 분위기가 쏠립니다. 네. 자, 82% 득표를 가져가는데요. 한세실업의 오늘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많이 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봐요. 시장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김영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아, 제가 처음인가요? 목표가가? 네. 아, 네. 한스실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일단 과대납폭이 제가 나왔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면요. 네. 한 21,000원에서 21,000원 정도 라인에서 네. 이거를 한번 잡아서 이 실적에 대한 그런 다시 주가 제자림, 되돌림 현상을 한번 노려서 수익을 편취를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 잡고 보겠습니다. 한 21,000원에서 잡아서 24,000원까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 한세실업이고요. 올라가는 종목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렇게 4강 1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2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4각의 2라운드 대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 태양광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원익 QNC.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분야가 명확히 좀 다른 종목으로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자, 이 두 종목 간에 누가 승기를 잡아갈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원익 QNC 모두 무섭게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예.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원익 QNC 고르겠습니다. 원익 QNC요. 알겠습니다. 의견 그대로 원익 QNC로 가고 계시고.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승자는 어떤 종목인가요? 두 개 다 되게 어렵게 봐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조 바이든 관련 부분도 있지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모듈입니다. 뭐 태양광 전체 파넬이 아니고 모듈이 네, 모듈 관련 부분이고 국내 시장에서 지금 해외 시장이 약간 약해요 아직까지. 아까 중요한 거 데이터 다 봤었기 때문에. 해외가 중요하다고 해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출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 예. 발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이 있고 태양광은 사실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는 약하다. 네.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반도체 부분이 계속 1월부터 상승세를 꽂지 않습니까? 근데 예. 늦게 진입했어요. 원래 소재 부품들은 항상 장비나 소재 부분 마지막에 올라가요. 네네네. 이 추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다른 이제 일반적인 소켓 부분이라든지 뭐 PCI가 그런 관련된 건 다 같이 올라가는데 PCB 관련된 종목 같이 올라가는데 이건 늦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라든지 모두 2차 전지 그렇지만 소재 부분이나 밑에 있는 부분들은 항상 뒤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예. 2차 전지도 예컨대 지금 계속 상승폭이 크고 나지만도 아까 소재라든지 기타 관련주들은 또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타이밍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지금 이 종목 선택한 거고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에 일단은 공장을 짓게 되면 일단 부품적인 수혜적인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일단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 더 힘을 더 크게 한번 낼 거로 예상되고요. 네. 저는 이 미국 쪽 관련된 그다음에 또 P3 공장 평택의 P3 공장도 지금 이제 다 장비도 들어가면 생산 들어가게 되면 소재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실 만들어지면 팩스하고 우리 A4 용지 쓰듯이 예.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일반 타임보다 한 타임이 늦기 때문에 준비해서 들어가기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실적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처음에도 이 종목을 좀 1월 달도 봤었어요. 봤는데 언제 오를까 하고 했는데 2, 3월부터 시작해 무섭게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 같은 거 보실 때는 진입하시기 전에 미리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이 뭔지 한번 넣어놓고 네.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것도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 네. 않은데 상당히 많이 도움될 거니까. 일단 그럼 결론은 원익 QNC로 잡아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질문 하나만 좀 드릴 건데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관련해서 네. 아까부터 보니까 해외 쪽이 중요한데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종목만 좀 아쉬운 겁니까? 아니면 태양광 관련된 좀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리 점 산업 자체가 국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그 안에 있는 바스켓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 부분이지 네. 태양광은 국내가 산이 70%의 산악 지역이에요. 네네. 그를 갖다 산을 하려면 평야나 저 바닷가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어업장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근근에서 업을 많이 하시는데 힘들죠. 그럼 산에 나무를 갖다 50, 60년 나무를 다 베어내야 되는데 자연 생태계에 또 여름 되면 또 맞아요. 홍수되고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형도, 우리나라는- 기후도. 자, 근데 중요한 건 안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예. 기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해외로 어떻게 갈수 됩니까? 있다. 그럼 당연히 해외 수출을 가야죠. 하자. 네. 이제 그러면 태양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 중동이라든지 네.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 넓고 하니까 또 이 인프라 사업이 전력 인프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는 IM은 나이지리아 이런데 저 공장에 지붕에다가 다 태양광을 다 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안 받쳐주니까. 예.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 인건비가 싼 나라에 네. 옷을 만들어야지 일단 원가를 갖다가 작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예, 제일 그렇죠.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은 좀 해외 시장을 진출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교도부가 아시아냐 미국이냐 봐는데 저는 네. 미국이라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막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주가 많기 때문에 저 상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예. 태양광에서 미국이 오히려 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오시면 네. 이 관련주는 좀 상승폭이 순간이든 뭐든 거다. 장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네. 클 거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지만 당장 지금 베스트로 보기엔 좀 어렵다. 베스트 보기 수소 같은 알겠습니다. 거라든지 다른 게 예. 워낙 많이 네. 저전지가 많은데 굳이 예. 지금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 네. 길고 너무 이게 상상 속에 좀 동화 속 같은 그림을 그리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빨리 확실히 잡히는 쳐내면서 걸로. 잡히는 거로 나가야지 너무 미래를 보다가는 조금 낭패 보기 쉽기 때문에 네. 시장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원익 QNC 사실 골라주셨잖아요. 네네.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원익 QNC의 대결.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까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이제 골랐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어찌됐든 지금 테마적으로 저는 움직인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충분히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이거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이랑은 좀 무관하게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즉 이제 쿼츠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쿼츠라고 하는 건 이제 석영, 이제 반도체 이제 식각 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원재료인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상승세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맞아요.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목표가는 설정해 드릴 때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원익 QNC로 의견이 합쳐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까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익 QNC가 72%로 4강 2라운드의 승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김영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세워주세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 네. 3만 원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윗꼬리를 크게 안 달고 거래량이 저대로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이제 방한 그 테마 수혜 속에서 한번 3만 원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기적으로 목표가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3만 원까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원익 QNC가 올라갑니다. 바로 결승전 나아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로 꼽혀 있는데요. 자, 대주전자재료 대 원익 QNC의 대결. 이 종목 간의 우승자, 미인주 한번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2차 전지 그리고 하나는 반도체 이렇게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와, 진짜 고려우십니까?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둘 다 좋죠. 진짜 둘 다 좋죠. 예. 둘 다 좋은데 저는 대주전자재로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로 쭉 네. 밀고 가시네요. 예.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원익 QNC가 있습니다. 오, 반도체. 걸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각자 한번 그 어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로 가주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2차 전지를 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모든 사업하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양극재를 제외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사업부를 하면서 네. 계속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면서 2차 전지로 계속 증설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 지금 시장을 봤을 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크다는 것은 일단 눈보도 뻔하고, 그 다음에 LG 화학에서 일단은 LED 부분을 사업을 갖다가 인수했기 때문에
LG솔루션하고도 여러 가지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저는 한 표를 더 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주전자재료가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약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뭐 소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일단 LED라든 AMOLED라든지 태양광 전지용 뭐 관련된 뭐 전극재, 뭐 음극재 재료도 뭐 같이 여러 가지 소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소재사로 말 그대로 재료 이름 그대로 재료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상당됩니다. 그리고 워낙 또 작년에 또 장에 좋을 때 상당히 대주전자재료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작년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보시면 상당히 크게 한번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세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김형호 전문가님, 이 대주전자재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주니까 신사업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원익큐엔시는 반도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럼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두 종목 모두 우승해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익큐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잡으면 좋은 종목이고 지금 많이 높아져서.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고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았을 때는 원익큐엔시 내려왔을 때 잡으면 참 좋은 종목이다.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거래량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주전자재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익큐엔시를 고른 이유는 지금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성장보다는 그런 실적에 주목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원익큐엔시를 고르게 되었고요. 바로 확인이 되는 네, 거. 그런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이제 엊그제였나요? 후성이 한번 우승하고 나서 지금 또 전고점 뚫었습니다. 네, 목표가도 지금 찍은 상태인데 그런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도 대주전자처럼 재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대주전자재료도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원익큐엔시 지금 시장이 그냥 실적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서 둘 다 1등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은 대주전자재료로 갔습니다. 67% 득표하면서 대주전자재료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해주셨고요. 결국 이 종목이 오늘 우승을 하게 되네요. 무슨 종목 정확히 좀 발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큰 주전자재료다 하면서 주전자재료. 이름 가지고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들 드러내셨거든요. 빅팟 재료인가요? 이 종목이 결국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큰 주주자 맞네요. 대주전자. 대주전자 재료. 양은인데. 자, 아무튼 대주전자 재료 하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저는 대주전자 재료 지금 오늘 가격이 지금 96,200원이고 상승폭도 장도 안 좋은데 한 6.8%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크게 잡고 싶지만 제가 단기적인 1차 선을 먼저 한번 잡아드리자면 11만 원을 먼저 잡아드리고요. 11만 원이고 그다음에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4만 원까지도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응하시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익큐엔시의 김영호 전문가님이 잡아주세요. 네, 일단 원익큐엔시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항공기 부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가 된 부분도 이 동사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거기 이제 코츠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공정 기술에 대한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수혜를 무관하게 지금 반도체 시장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잡되 저는 지금 조정 자리가 한번 오고 3만 원 라인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이 싶습니다. 아니라 좀 3만 원 라인 그 부분에서 조정 받았을 때 잡으라는 3만 말씀이시네요. 원이 이제 마디가이자 지금 매물대가 지금 한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의 우승자인 이 대주전자 재료 1차적으로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익큐엔시 3만 원 라인에서 잡으셔서 3만 5천 원까지
같이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공개 방송 네. 있으시죠?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시장에서 뭐 한동안 부각을 못 받다가 이제 수소 경제가 출범한다 이런 소식에 지금 최근에 이제 25일에 또 이슈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요즘 뭐 수소법 개정안 얘기도 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수소 경제 밸류체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시부터 진행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4시부터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있습니다. 이 내용들,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준비가 네. 되어 있으시죠? 예, 오늘 뭐 배워야 산다. 예. 이 강의 있죠. 예. 아, 2차 전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날아갔는데 오늘은 또 날아갔죠. 저건가요? 아, 오늘은 이제 끝났죠. 이제 예. 오늘은 이제 한국 증시의 미래, 이제 조선인데 네. 조선업의 이제 정책과 수많은 안에 있는 예. 엮여 있는 걸 한번 풀어볼 건데 좀 시간이 1시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네. 이제 일단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공개 방송처럼 이렇게 기풀이 또 돼 있으니까요. 7시 15분부터 또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질문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저 사진처럼 콕 찍어 주셨습니다. 조선 오늘 제대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